자, 그래서 이제 성간전압이라는 거 정의를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번에 전압 봤으니까 전류를 봐야 되겠죠. 전류는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런 구조니까 당연히 이렇게 흘러갑니다. 물론 한순간엔 그래요. 교류니까 한 번은 갔다가 다시 얘가 뒤집어지고 계속 있을 겁니다. 교류니까 이렇게 되겠죠. 각각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그래서 한순간 정지해놓고 보면은 이렇게 나간다. 그럼 이때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를 상전류, 전압을 이렇게 붙여놨으니까요. 이 상 같은 여기를 흘러가는 전류를 상전류, 여기를 흘러가는 전류를 선전류라고 부를 거고, 당연하게 상전류하고 선전류는 갈라지는 데가 없잖아요. 여기서 나가가지고 갈라진 데가 없으니까 상전 때 그냥 이어지는 선. 네, 그냥 이어지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같죠. 하나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당연히 같다라는 거. 네. 네. 이름만 틀리고요. 네, 이름만. 우리 뭐 이거랑 똑같죠. 여기 흘러간 전류를 IR, 여기 흘러간 전류를 IN 이렇게 붙이듯이 편의상 붙이듯이. 뭐 이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네, 쓸데가 다 있어서. 지금 현재 용어도 여러 가지 많은데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해봤더니 제일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런 거고. 그럼 자 이런 걸 이제 Y 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선이 자 이게 A. 제가 글씨를 크게 쓰는 편이라서. 좋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힘들더라고요. 너무 높이 해가지고. 자, 이걸 이제 여기를 묶어버리면 얘가 이제 Y 결성이 되는 거고요. 마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편하게 생각하면. 이제 묶어버리면 이제 Y 결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는 안 될 거. 뭐 어떻게 하든 이렇게도 묶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거 뽑을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뭐 한번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걸 이제 한번 쫙 펴서 쫙 핀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혹시 두 개 그림이 혹시 같아 보이나요? 쫙 핀다겠을 때. 방향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실물이 되면 그냥 쫙 하면 되는데.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어떻게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고 과연 이게 둘이 같은 그림인지. 그럼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번호를 매겨가지고 편의상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일단 1번이 묶여있는 게 여기니까 여기를 우리가 A의 플러스 쪽을 1번이라 해볼게요. 그리고 A의 플러스, 여기가 1번이네요. A의 플러스 쪽. 네. 당연히 그 반대쪽은 2번 될 거고. 그 다음에 C의 플러스 쪽. 몇 번이죠? 5번. 네. 5번. 당연히 이쪽은 6번이 될 거고. B의 플러스 쪽. 네, 3번. 여기 4번이고. 자, 그럼 1번, 4번이 만나고 있죠? 1번, 4번 따라가 보면 A값 걸려있죠? 그 다음에 3번, 6번 중간에가 B 들어있으니까 3, 6번 중간에 B 딱 들어있고요. 그래서 같습니다. 자꾸 보셔가지고 해가지고 같은 그림이다. 물론 이렇게 그려도 돼요.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자꾸 그리다 보면. 그냥 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그리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름을 붙여줘야죠. 또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델타. 그죠? 삼각결선. 삼각이라는 걸 영어 표현으로 델타라고 하니까 델타 결선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y 결선도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를 우리가 선간전압이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를 상간전압이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를 상전압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러면 각각 또 다 똑같이 220 여기가 220의 0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AC 사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인가요? 220에 AB, BC, A 사이니까 여기네요. 여기 220에 마이너스 120도. 그럼 여기가 220에 플러스 120도. 여기 그대로 따라 여기 0도 100 플러스 마이너스 120도 5, 6번이니까 그대로 따라옵니다. 쭉 같이 따라가지고 ABC 여기가 220에 0도. B는 우리가 계속 넣을 때 마이너스 120으로 넣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B 3번 4번 자리가 이 자리가요. 맞죠? 3번 4번 자리가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전압 얼마인가요? 이제 상관전압.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전압 뭐 재고 있어요? 이거 재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잘 안 보이겠지만 얘는 무조건 같은 전압인 거예요. 같은 전압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무조건 같은 전압이에요.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 전압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같아야 되죠. 당연히 같습니다. 등전이니까요.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이 얼마예요? 220에 요거죠. 당연히 여기 순간도 이래 될 거고. 그러면 아까 Y랑 약간 다르네요. Y는 상전압과 상간전압이 크기가 달랐어요. 근데 이번엔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과 상간전압이 동일하고 그러면 전류는 어떨까요? 전류는 무조건 또 달라버립니다. 상전류랑 선전류랑. 왜요?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즉 A점 기준으로 봤을 때 전류가 뭐 들어오든 나가든 간에 안 맞죠? 숫자요. 예를 들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이렇게 나가는 쪽이니까 이쪽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그래서 갭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때는 상전류하고 선전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계산은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제 결론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전압 전류 똑같은 관계로 Y결선일 때 상전류하고 선전류하고 차이가 몇 배죠? 계산해보시면 차이가 제일 쉽게 외운 것이 220하고 380이니까 즉 220V랑 380은 몇 배 차이 나는지 계산기 이거 시험 나와요 무조건. 어제 평가 문제도 나왔을 거예요. 3탄 결선은 무조건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요. 3탄은 무조건 물어본다.
몇 배 크냐 차이 뭐 그것도 맞긴 한데 몇 배 차이라고 하면 480을 220으로 나누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대략 1.732 이 정도 될 겁니다. 1.732 뭐지? 사실 이거고요. 관계는 중요한 관계니까 또 y계선을 봐볼게요. 220에 0도 220에 마이너스 120도 이 두 개를 뺀다 라고 하면 뺀다라는 것은 물론 계산기 들어오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안 누르고 이제 그림으로 220 빼기 220에 이거면 뺀다라는 것은 뒤집은다는 거고요. 뒤집은다는 뜻이죠. 뺀다는 게 뒤집는다는 겁니다. 일 빼기 1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자 하여튼 뭐 뺀다는 것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둘이 합치는 거죠. 둘이 합치는 거니까 합친다는 것은 합치면 이제 이게 되겠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옮기면 이게 될 거니까. 이거. 그러면 답은 요거 뭐예요? 물론 380이라고 외우고 있지만 각도는 얼마예요? 30. 네, 30. 나오는 거예요, 30. 각도가. 각도도 그냥 자연스럽게 각도로 해서. 그러면 이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항상 여기가 220이면 이거는 220에 루트 3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루트 300 1.732배 두 분이 실종되셔가지고 지금 기억했어요? 네, 기억을 루트 300 그러면 이제 전압 y계선에서 전압이 루트 3배면 그냥 델타 계산했어요. 전류는 루트 3배 차이가 나요. 루트 3배 네. 원리는 똑같아요. 네, 원리는 똑같이. 원리는 똑같이 간다. 이거 100% 시험 문제, 네, 100%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네, 제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는데요. 자, 오래간만에 네. 이거부터 갈게요. 김근환님 네. 1번 대칭 3상 교류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대칭 3상은 대칭이니까요. 대칭이란 것은 균형이 잡혀 있다는 얘기니까요. 크기 똑같고 미상차 똑같고 당연히 주파수 똑같을 거고요. 당연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파형도 똑같아야 돼요.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 조건이 다 같이. 그게 그래야 서로 섞이는 거지. 네. 그래서 아까 파형은 안 되지만 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근데 유상차가 이게 이제 몇 도인지를 계산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 120도인지 그러면 이제 계산기 눌러가지고 계산기 누르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4파이 하고 3 하면 답은 이상하게 나와요. 각도가 안 나오고 파이는 3.14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실 때는 각도로 할 때는 항상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각도로 할 때는 바꿔주셔야 돼요. 120도가 나오느냐? 당연히 안 나올 거예요. 240도. 240 나오네. 그렇죠. 120도 차이가 나야 되니까. 360도를 3등분 한 게 120도 차이시면 나쁘니까요. 120도 차가 나야 된다. 네, 김한길님, 네, 2번을. 대칭 3상 교류에서 기전력 및 주파수가 같을 경우 각 선간의 위상차는 얼마인가? 자, 이제 한 분만 수정되셨고요. 네. 자, 그러면 2번. 120도죠? 네, 120도라서 120도 표현이 바로 그렇죠. 3번에 있죠? 네, 3번에 계산기 누르시면 나올 거니까. 또 파이를 180도 바꾸셔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김성진님, 네, 3번. 네. 대칭 3상 교류를 올바르게 설명하세요. 한번 풀어보실래요? 아예 그냥 김성진이 풀이까지. 지금 답이 이건데 1번이 왜 틀린지. 그죠? 뭐 틀리다 있지 않으니까 틀리다고 해서 네. 뭐큰 뭐가 없으니까요. 자, 여기 1번 왜 뭐가 틀렸죠? 맞는 말로 고치게 되면 120도. 그렇죠. 12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그리고 저기도 120도네요. 말만 많이 써놨지. 120도고. 여기도 막 뭐라 120도고요. 다 그냥 120도 차다. 차이가 120도씩 난다. 그 다음에 3번에 나승재님. 서형 3상 교류회계에서 Y 결승할 때 선관전압과 상전압의 관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선간전압을 VL이라고 줬고 상전압을 VP라고 줬으니까 이것도 그냥 외우려면 되게 머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그림으로. 그림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번 딱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Y결선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이 얘가 상전압이라는 거, 이 세 개가 상전압이라는 거 다 아실 거고, 얘가 선간전압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상전압은 이 하나 있죠? 선간전압은 어떻게 돼요? 따라가서 보면 이 두 개 있죠? 그러니까 더 크다는 거예요.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 있는데 더 큰데 예를 들어서 얘가 220, 220이면 440은 아니고 그 더하기는 아니고 그래서 380이라는 거. 그래서 더 크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걸 같게 놓으려면은 얘를 상전압을 1.73배를 키워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무난하게. 그리고 더 쉬운 것은 우리 실생활에 더 많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220, 380 써요. 그때 380은 선간전압이고 220은 상전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투나인 걔는 상전압일까요? 선간전압일까요? 그래서 무조건 선간전압이에요. 우리는 선간전압을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220은 상관인가요? 상인가요? 상전합이긴 한데 또 따지고 보면 걔도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220이잖아요. 상관이에요. 그래서 딴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찍을 때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틀려요. 왜냐면 루트 2가 우리 배운 적이 있다는 거예요. 루트 2가 언제 나왔죠? 시력값과 최대값. 그래서 이제 번복이 돼가지고 이제 구별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조건은 언제일까요? 상관전압과 상전압이 같을 때는 어떤 계선일 때? 그죠? 델타일 때. 문제 5번을 예, 배창영님. 이제 이거는 눈 감고도 하시겠죠? 380. 우리가 쓰고 있는 특징이 Y계선이고요. Y계선이면 무조건 상관전압은 루트 3배를 해낼 거니까. 커질까봐. 6번에 서동명님. Y-Y 결선 회로에서 선간 전압이 200V일 때 상전압은 약 몇 V인가? 여기서 이제 YY 결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왜 나오냐면은 저 결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결선이냐면은 Y 변압기에서 쓰는 거. 그림 자주 봤던 그림이죠. 그리고 뭐 그림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이제 중성점 접지를 할 거예요.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할 거고, 그랬을 때 여기 도체 굵기도 있고요. 도체 굵기, 접지도체 굵기. 일단 기본적으로 접지극을 땅에다 묻는다. 그러면 최소 얼마 이상 묻어야 되나요? 75cm. 그죠? 75cm 혹은 0.75m 이상 땅에 묻어야 되는 거고요. 묻을 때 마찬가지지만 뭘 넣든 간에 이건 이제 접지 봉이죠. 봉 하나 안 넣습니다. 무조건 최소 2개, 최소 2개예요. 최소 2개. 일반적으로는 3개를 넣습니다. 2개 이상 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접지도체의 굵기, 기본이 6하고 16이에요. 16일 때 어떨 때 16이고 어떨 때 6이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고압이면 근데 이걸 왜 붙이죠? 접지 중성점 접지를 왜 해야 되는데? 중성점 접지를 하는 이유 일단 안정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안정보다는 둘 다 묻지만 안정보다는 2개 떡됐을 때 즉 홀쭉 나버리면 개박살 나버리니까 실용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쓴다는 거죠. 상관전압 홀쭉 변압기 내에서 1차하고 이거 1차가 이제 1차, 2차가 붙어버리는 거. 전염 파괴돼가지고 붙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혼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혼촉 나게 되면 이마에서 그대로 들어와 버리니까. 여기 만약에 보통 또 가정집이라면 어떻게 돼요? 가정집은
전기 사용용품 웬만하면 다 손에 들고 다녀요. TV 냉장고 빼놓고는 웬만하면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밥솥 등등 해서 그럼 다 죽어요. 그냥 죽습니다. 그냥 이유 없어요. 네, 큰일 나니까 여기를 혹시 홀쭉되면 딱 빼버리려고. 제일 큰 목적이 안전은 그다음 법이라는 게 이게 포인트죠. 안전이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성능 개선을 더 하는 얘기가 먼저 핵심상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라도 꼭 해야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때 꼴총 나게 되면 이쪽으로 전류가 엄청나게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육하고 16짜리 중에서 16을 쓴다는 거죠. 16 스퀘어. 고압일 때, 고압 이상이면 16 스퀘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외 상황으로 이야기했지만 2초 내에 끊는다. 1초 내에 끊는다.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 딱 35kV 이하만 6스퀘어로 가능하다라고. 그 다음에 저압이면 6스퀘어. 기본 6스퀘어 쓰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해서 2.5스퀘어 나와야 돼요. 6스퀘어 쓰시면 됩니다. 그때 이게 이제 YY 결선이다. 변압 결선 표현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가 200V다. 그러면 여기는 몇 볼트겠느냐? 당연히 200보다 작다. 근데 다 작네요.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셔야죠. 얼마가 작냐? 그렇죠. 이만큼이 작더라. 300만큼. 이렇게 계산하면 115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7번에 서동명님 방금 하셨나요? 하죠. 예. 선간 전압 210V, 선전류 10A의 Y결선 회로가 있다. 상전압과 상전류는 각각 얼마인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Y결선 회로다.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시면 헷갈릴 것도 없고 실수 안 합니다.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시고 상관전압 여기를 210V 선전류 10A. 그러면 이제 그리는 순간 답은 이미 딱 나버리죠. 여기는 0이니까 항상 중성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를 우리가 중성점. 여기는 무조건 0이에요. 전류는 도망갈 때도 없고 찢을 때도 없고 하니까 전류는 그대로 상전류 그대로 10. 세는 데가 없으니까요. 상전류 10A. 그 다음에 상전압. 방금 했듯이 이 두 개의 차가 210이니 차랍해도 두 개 더한 것이 210이니까 하나는 210보다 작다. 그러니까 답은 일단 얘하고 얘인데 그러면 210보다 작은 것은 얘 하나밖에 없죠. 굳이 계산기 안 눌러도. 네. 이런 문제가 이 문제 3상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3상은 무조건. 최소한 교재편 구성상 단상 교류 한 문제, 3상 교류 한 문제, 전압전류 문제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3상을 접합니다. 실제로 근무하시면 단상보다는 3상. 단상은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손을 댈 줄 알아요. 근데 3상은 손을 다 멀리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멀리 합니다. 좋은,
좋은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뭐 어떤 소문이 나 있냐면 220은 만져도 안 죽는다. 480은 만져도 죽는다. 그렇게 그 가짜 뉴스긴 한데 그렇게 알려야 돼요. 그래야 손을 안 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가서 이제 분전번 딱 따서 L1, L2, L3 리추럴 짠짠짠짠 해서 이렇게 하면 220, 이렇게 하면 380, 이렇게 해서 380. 그 설명해서 못 알아먹어요. 일반인 당연히 못 알아먹고, 일반인 당연히 못 알아먹고, 전기를 하고 있어도 못 알아먹는 사람은 그냥 외우죠, 그냥. 이서 분전방을 가서 쭉 따라가면 결국은 발전소가 나올 거고요. 발전소가 구조가 돼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8번에 안승률님. 예. YY 평행회로에서 상전하 VP가 100V, 부하 Z 이꼴 8 플러스 6Y 5이면 순전류 IL의 크기는 몇 암페어예요? 이제 여기서 YY는 해석을 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YY는 발전 뭐 어떻게도 공개했으니까요. 발전이라고 하고 부하 부하가 이렇게 물려있다는 부하. 물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쓰겠지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추가로 해야 돼. 철제 이하면 접지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뭐 문제 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문제 할 때는 뭐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 없고요. 너무 오버해서 그러는데. 여하튼 그랬을 때 여기 절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삼상인데 뭘 도대체 뭘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흐르는 거고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는데 근데 다 똑같이 8, 6이면 세 개 다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크기 다 똑같을 거니까. 전력을 구하라고 하면 한 상만 전력 구하라고 하면 한 상만 구하면 되는 거고 세 상 모두 구해라 하면 세 상 모두 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그림을 읽으려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떼가지고 얘만 떼서 따로 그려보자는 거예요. 따로 떼서 그리면 같은 그림이네요. 같은 그림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밑으로 빠져서 들어오긴 하겠지만 네. 얘는 줄을 흐르면 이렇게 나요. 이렇게 타고 갈 거예요. 항상 전기는 출발했으면 다시 와야 돼요. 그래야 폐해가 우선되는 거죠. 절대 딴 데 못 갑니다. 물론 이제 딴 데 갈 수도 있겠죠. 딴 데 가더라도 어차피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전기 특성을 아시겠지만 전기는 저항이 작은 것처럼 달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상 아니 전류가 어떻게 알고 막 찾아다니지? 그런 상상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우리 계곡물 보시면 계곡물 잘 내려가잖아요. 잘 내려가면 나가서 제가 높은지 낮은지 털지 않아서 가요. 그러듯이 얘도 그냥 갑니다. 당연히 제일 정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단 경로로에서 항상 최단 경로로에서 출발지로 돌아오려는 강력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제 이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뭘 하겠냐면 여기가 100V
이제 단순한 회로 문제로 단상 문제를 바뀌어버렸죠. 100V고 얘가 8에 6 I 5니까 여기 전류 얼마냐. 혹은 또 여기 전류 물어볼 수 있는 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우리가 상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흘러가는 상전류, 여기도 상전류. 부하 없는 것들은 다 상전류라고 하는 거고요. 계산을 하면 전류야. 여기 다 똑같으니까 선이랑 상이랑 다 똑같으니까 이거 상은 P라고 써요. 그 관계는 없습니다. 크게. 이런 약자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물론 P는 폴 해서 상이란 뭐 그렇게 해서 아니 페이저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거고요. L은 라인, 글자 그대로 선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고, 그러면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니까 이거 계산할 것도 8, 6, 10이니까 10에 100이니까 10. 10A. 10A가 흐르다가 그다음에 9번 문제. 염찬우님. 네. 200V 삼선식 회로에 R, 4, X, L은 3의 부하 3주를 Y 결선했을 때 부하 도율이 예. 그래서 부하는 확실히 Y대선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줬고요. 앞에 얘는 지정 안 했죠. Y인지 델타인지 지정 안 했어요. 그리고 지정 안 했습니다. 이거 Y 맞죠? 얘도 Y 맞고요. 삼선 맞고요. 네. 얘도 삼선 맞죠? 이제 부하는 Y라고 했으니까 좀 고정시키고, 이제 델타, Y 델타는 가볼게요. 여하튼 여기는 얼마예요? 200V. 여기도 200. 뭐 말했으니까. 참고로, 당연히 여기 200은 상관대답입니다. 우리가 공칭전압이라 하는 것은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이라 했으니까요. 무조건 상관전압인 거예요. 상전압이라면 상전압이라고 말을 해주고, 말 안 하면, 당연히 말 안 하면 시력값에 상관전압. 그럼 여기가 이제 부하 각, 얘가 또 마찬가지로 4 더하기 3I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전류값 구하네요. 전류값.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해석할 때 편하게 단상으로 바꾸셔야겠죠. 이걸 쓰면 먼저 단상으로 바꿔버리게요. 그러면 상전압에 이거, 얘는 바꿔볼게요. 얘도 상전압에 이거. 자, 그러면 Y객선일 때 상전압 얼마예요? 상관전압이 220이면 Y객선의 상전압은 그죠?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은 체력관리 차원에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여기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류 상자로 나왔으니까 전류는 여기 나왔을 거고요. 전압 전류
전압하고 임피던스니까. 자, 밑에 거 해볼게요. 얘는 얼마예요? 그냥 200볼트죠? 상전압이. 상전압 200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미세스는 이상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전압이 그대로 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단상으로만 봤을 때 마치 어떤 구조냐, 마치 이게 한 세트 같은 구조죠. 한 세트 같은 구조. 중성성이 이렇습니까? 그리고 또 얘는 흐를 수 있는 게 이렇게도 두고 또 이렇게도 가고 막 갈 거예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전압을 임피던스가 딱 하나만 걸려 있는 게 아니죠. 임피던스가. 그럼 일단 이것부터 여기 그대로 200 그대로 구할게요. 200 그대로 구하고. 그럼 여기가 구하라는 게 구하를 구하는 거죠. 자, 여기는 그러면 값은 여기 위에 계산되는 거 있습니다. 여기는 대략 한 23A가 나오고요. 얘는 위보다 23에 이만큼 더 나올 거예요. 3만큼. 자, 그럼 이제 델타의 그 구조를 알아야 돼요. 답이 두 개 다르게 나왔죠. 그럼 이제 델타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이죠. 네. 아까 9가 걸려있고요. 자, 방금 우리 델타 전류 구하는 값이 200에다가 이것 값 나왔고요. 실제로 이 전류는 어디에 흐르는 전류일까요?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즉 선일까요? 상일까요? 선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전류는 얼마일까요? 자, 여기가 이 전류가 이거라고 하면은 여기 전류 값은요? 이것보다는 작겠죠. 쟤보다는 작겠죠. 아까 전류 설명 안 했는데. 먼저 그럼 델타 계산일 때 전류 봐볼게요. 여기를 A다 하고 B, C는 전류가 이렇게 2점 봐볼게요. 2점. 이 점에서 KC에 적용시키려고요. 자, 우리 편의상 여기를 그냥 전류로 그냥 봐버릴게요. 100에 0도. 그럼 여기는 이제 100에 마이너스 120도. 여기 이제 B상이니까. C상이면 100에 120도. 그렇죠? 전류입니다, 이거. 전류로 봤어요. 지금 전류 얘기하려고. 이점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들어가는 거고, 100은 들어가는 거고, 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것은, 나오는 것은, 얘하고, 얘가 나오죠? 나오니까, 이게, 얘는 얼마일까요? 선전류는? 계산해보면 되죠, 선전류는. 계산기 눌러버리시면
73.21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100루트 3, 루트 3배 차이. 루트 3이 1.732니까. 예.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델타 개수는 상전류, 선전류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전압은 똑같은데 델타 개수는 선간전압하고 상전압은 같고 대신에 전류가 차이가 난다라고. 근데 뒤에 30도는 이상차로 어디서 바꿀 수 있어요. 이상차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니까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제 그 그림 여기서 자, 얘는 상이면 하나만 성립했을 때 이 혼자 얘 둘이 찢어갖고 있는 거죠. 찢어가는 거예요. 이 혼자는 찢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 몰빵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열려 있으니까. 부하가 더 많잖아요. 부하가 더 많으니까 얘도 그냥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앞에 회로가 Y는 확실히 이해하셨죠? Y일 때는. 근데 델타 Y일 때 앞에 조건이 특별하게 너무 없으면 그러면 똑같이 Y로 놓으셔가지고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되고 어차피 뒤에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둘 다 그냥 Y로 놓으셔가지고 계산해 주면 Y가 계산이 훨씬 편해요. 중간선이 있어 놓으니까 단상 만들기가. 그래서 3상 구하실 때는 무조건 단상으로 바꿔치기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약간 어려워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쉬었다가 또 퀴즈를 풀도록 할 겁니다. 퀴즈. 평가를 볼 거니까요. 이미 점수 합격하신 분들은 퀴즈고